자,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엘니뇨와 라니냐는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엘니뇨와 라니냐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 엘니뇨는 이렇게 씁니다. 니뇨. 자, 요 뜻은 스페인어로 이제 남자, 아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뜻이 나타났냐면 이 엘니뇨가 보통 언제 발생하냐면 크리스마스 즈음에 나타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쯤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래서 스페인어로 남자 아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붙게 된 겁니다. 자, 라니냐는 어떤 뜻이냐면 이 엘니뇨와 반대로 여자 아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니뇨와 반대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엘니뇨와 라니냐가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니뇨. 자,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즉 페루 쪽 해역에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하고, 자, 라니냐는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페루 쪽 해역에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합니다. 자, 요거 어느 쪽 위치인지 한번 지도로 한번 볼게요. 자,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페루 쪽, 여기가 페루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인도네시아 쪽이 있습니다. 자, 페루 쪽을 동태평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도네시아 쪽을 서태평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어떤 바람이 불죠?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무역풍이 붑니다. 그래서 이 엘니뇨와 라니냐는 해류와 관련이 있는데 이 해류는 이 무역풍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무역풍에 따라서 엘니뇨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라니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년보다 높고 낮은 상태니까 평상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것을 평균적인 해라고 해가지고 평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동태평양이 여기 있고 서태평양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무역풍은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 방향으로 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무역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니까 이 표층 해수도 동해에서 서쪽으로 이동해요. 즉 페루 쪽에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층 해수는 적도 지방이니까 굉장히 따뜻하겠죠.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어느 쪽으로 가냐? 이렇게 인도네시아 쪽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물이 비겠죠? 바닷물이. 그래서 이 아래쪽부터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차가운 해수가 바닷속에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용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서태평양 쪽 인도네시아 쪽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따뜻한 표층 해수가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립니다. 자, 그럼 반대로 동태평양 쪽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따뜻한 표층 해수가 동해에서 서로 이동을 했고 그래서 이쪽에는 용승이 일어납니다. 자, 용승 차가운 바닷물이죠. 그럼 어때요? 그렇죠. 여기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서 고기압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구름이 잘 형성되지 않아서 건조합니다. 이게 평상시란 얘기예요. 자, 평상시 한번 정리 다시 해볼게요. 자, 무역풍의 영향으로 적도 부근의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 즉 페루 쪽에서 서태평양, 즉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자, 여기 동태평양 쪽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차가운 해수가 표면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용승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표층 수온이 어떻게 되냐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도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강 기류 즉 고기압이 형성이 되니까 어때요? 맑고 건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닷물 속에 있었던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게 되면 자, 여기에는 산소도 많고 영양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물고기가 많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용승으로 영양분이 풍부한 심층에 찬 해수가 올라와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서태평양 쪽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서태평양은 표층 수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공기가 따뜻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기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수증기 증발도 활발하고 그 다음에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어때요? 구름이 만들어지고 강수가 내립니다. 그래서 수증기 증발이 활발하고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자, 요게 평상시예요. 자, 그러면 엘니뇨 발생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니뇨는 언제 발생하냐면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질 때 발생합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자,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질 때 발생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원래 무역풍 때문에 동태평양 쪽에 있었던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할 텐데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이게 잘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자, 원래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잘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잘 이동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서태평양 쪽으로 무역풍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이동을 해서 이 차가운 해수가 상승한 용승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잘 이동하지 못하니까 이 용승도 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와 다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이 따뜻한 해수가 원래 서태평양으로 많이 몰렸어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이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렇죠. 하강 기류가 잘 형성이 될 거고 왜냐하면 상승 기류가 상대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동태평양 쪽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무역풍 때문에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해서 용승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표층 해수가 동태평양에서 잘 이동하지 못해요. 그러면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이 동태평양 쪽은 어때요? 원래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가 잘 이동하지 못하고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자, 평상시랑 비교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평상시에는 고기압이었다가 어때요? 따뜻한 해수가 잘 이동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상승 기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어때요? 원래 건조했었는데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자,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강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평년과 잘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얘를 한번 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화되어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까지 잘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이 따뜻한 해수가 어디에 몰려 있냐면 그렇죠. 이 동태평양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이 동태평양 페루 쪽은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층 수온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평상시와 비교해서 어때요?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즉 하강 기류가 약화된다는 얘기예요. 자,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니까 강수량은 어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증가합니다. 평상시보다 갑자기 강수량이 증가하니까 어때요? 홍수 같은 게 발생을 해서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용승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이제 어업은 여기서 하겠죠. 여기 표층에서 이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때요? 영양분이 풍부한 바닷물이 위 표층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몰려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용승이 약화돼서 어획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서태평양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서태평양 원래 따뜻한 해수가 많이 모였어야 하는데 그게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표층 수온은 어떻게 되냐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지니까 원래 상승 기류가 강했다가 상승 기류가 약해지고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강 기류가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자,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게 되면 비가 잘 내려요, 안 내려요? 잘 안 내리겠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비가 많이 내리던 지역에서 비가 잘 안 내리니까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건조해지고 가뭄, 그 다음 산불 등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엘니뇨예요. 자, 엘니뇨의 원인은 무역풍의 약화입니다. 왜 약화가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화가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꼭 잘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 라니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니뇨와 라니냐는 반대라 그랬죠. 자, 엘니뇨가 무역풍이 약화돼서 생겼다면 라니냐는 어때요? 반대니까 무역풍이 강화가 돼서 생깁니다. 자, 무역풍이 원래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따뜻한 해수를 표층 해수를 이동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게 더 강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때요? 더 많은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태평양, 즉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동할 거고, 그러면 여기가 물이 더 많이 비니까 바닷속에서 더 많은 용승이 일어날 거예요. 즉 차가운 해수가 더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있나요? 동태평양에서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상시보다 이 서태평양 쪽의 수온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상승기류가 훨씬 더 강해지니까 구름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강수가 더 많이 내려서 홍수가 일어날 거고, 자, 이 동태평양 쪽은 이렇게 따뜻한 표층해수도 더 많이 이동하고, 그로 인해서 차가운 바닷물도 더 많이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커지겠죠. 그러면 평상시보다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하강기류가 더 강해집니다. 하강기류가 더 강해지니까 어때요? 건조한 게 더 강해지겠죠. 이를 한번 글로 정리해 볼게요. 자,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어때요? 강해져서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더 많이 이동합니다. 이로 인해서 동태평양, 페루의 용승이 더 많이 일어나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강 기류가 더 강해지겠죠. 그럼 어때요? 강수량이 더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 건조, 가뭄, 냉해 등의 피해를 받습니다. 자, 그럼 서태평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도네시아 서태평양 쪽은 자, 평상시보다 이 따뜻한 물이 더 많이 몰려오니까 표층 수온이 그렇죠. 더 많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가 더 강해지고 강수량이 더 강해져서 폭우나 홍수 등의 피해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엘니뇨의 발생, 그 다음 라니냐의 발생 원인 꼭 파악해줘야 되고, 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평상시에 이 무역풍 때문에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따뜻한 해수가 이동을 한다. 그 다음에 따뜻해지면 공기가 상승해서 비가 내린다. 차가워지면 공기가 하강해서 건조하다. 요거를 잘 기억해줘서 엘니뇨가 발생할 때 무역풍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라니냐가 발생할 때 무역풍이 강화된다를 이해하면 잘 요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